여러분 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풀럼전에서 맨유가 중원 간격이 조금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고 경기력이 매우 좋지 않았는데요. 제가 경기를 한번 다시 쓱 돌려보면서 이래서 간격이 벌어졌었구나. 이래서 맨유가 실점을 했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봤어요. 그러면 긴 말하지 않고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유가 본인들이 100%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원하는 장면에서 어떤 식으로 공격 전개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맨유가 후방에서부터 상대를 끌어내가지고 어찌어찌 이 장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역습 기회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역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까진 되죠. 그래서 마운트가 사이드 쪽에 있는 도루구에게 오픈하고 공격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지금처럼 도루구가 상대 풀백인 카스타뉴와 1대1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저는 도루구가 엄청나게 많이 뛰고 열심히 뛰고 그런 풀백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도루구가 프리미어리그 레벨에서 상대 풀백 상대로 1대1 돌파를 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아직 성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여기서는 다른 팀이라면 사이드백이 1대1 돌파를 하는 게 아니라 윙어들이 하겠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이드백의 본업은 공격수가 아니라 수비수입니다. 만약에 아모림이 사이드백을 공격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우리의 사이드백이 1대1 돌파가 될 수 있는 선수인지는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뒤쪽에 이 정도의 공간이 세팅되어 있고 수비가 완전히 자리 잡은 상태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윙어였다면 충분히 돌파를 시도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도루구는 윙어가 아닌 사이드백. 결국에는 제대로 돌파하지 못하고 오른발로 접은 뒤에 역크로스로 올립니다. 왼발의 크로스도 정확하다고 볼 수 없는데 당연히 오른발로 갖다 놓고 크로스를 하니까 부정확하게 나가죠. 지금 수비가 헤더로 걷어내서 코너킥이 되긴 했지만 걷어내지 않았다면 그렇게 좋은 궤적의 크로스는 아니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맨유가 자신이 어느 정도 원하는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공격을 하지 못했던 게 풀럼전이었다. 즉 뒤쪽에 수비 끌어당기고 원하는 대로 사이드로 빠르게 오픈해도 현재 이 정도의 결과값밖에 나오지 못한다. 다음 장면입니다. 맨유가 중원 간격이 벌어진다고 느껴졌던 그런 장면인데요. 이 장면에는 자세히 보면 원인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작점이 바로 쿠냐의 전방 압박 스타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지금 은베모가 정확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쿠냐의 스타트 선택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봤어요. 왜냐면 은베모가 제대로 사람을 잡고 있는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즉 맨유 선수들 전체적으로 전방 압박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로 공이 가는 순간 쿠냐가 리턴 루트를 자르러 이렇게 뛰어가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쿠냐와 상대 센터백까지의 거리가 정말 깁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는 상황에서는 센터백이 볼 컨트롤을 잘못해놓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워비가 센터백 쪽으로 공을 보낼 때 이 패스의 속도가 느리거나 이럴 때 보통 출발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쿠냐가 좀 섣불리 움직인 느낌이 있었고요. 그 이후의 상황도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전방 압박은 결국 팀 10명이 똑같이 움직여줘야 된다. 한 명이라도 구멍이 생기면 그 구멍이 점점 커진다. 이런 식의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쿠냐가 어떻게 보면은 저는 동료와 약속 없이 출발한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이렇게 쿠냐가 출발하면서 마운트는 또 먼 거리를 압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바로 뒤쪽에 생기는데요. 브루노가 체킹해야 될 선수가 거의 3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날 브루노의 컨디션이 안 좋았잖아요.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브루노는 이 3명 중에 한 명한테 접근하는 게 아닌 마운트 쪽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브루노의 집중력 문제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은베모도 좀 아쉽다고 느꼈는데요. 사실 은베모가 물론 오른쪽이기 때문에 여기 아래쪽에 있는 베시를 묶는 걸 수도 있지만 지금 공이 위쪽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은베모가 베르게 쪽으로 붙어주면 어느 정도 브루노의 짐을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뭔가 유기적인 임기응변이 나오지 못했고 결국에는 베르게가 아주 넓은 공간에서 공을 잡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루노는 애초에 시작부터 방향을 잘못 잡고 뛰었기 때문에
베르게를 견제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됩니다. 그리고 베르게가 돌아서고요. 뒤늦게 또 카세미루가 달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카세미루가 여기서 또 아예 늦었다는 걸 분명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슬라이딩 태클을 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슬라이딩 태클은 다시 일어나서 뛰어가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동작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동작이잖아요. 이 카세미루의 슬라이딩으로 인해서 맨유는 최후방 5백만 남아있게 되고 맨유 앞쪽의 5명의 자원은 말 그대로 줄줄이 소세지로 상대에게 끌려갑니다. 오케이, 이런 상황 100번 양보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축구라는 스포츠에서는 나올 수 있는 장면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식으로 풀리게 되면 이 앞쪽에 있는 공격수들은 상당히 먼 거리를 리커버리하러 내려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체력의 소모가 많아지는 거죠. 체력의 소모가 많아진다는 말은 결국에 선수들이 자기가 맡은 공간을 제대로 못 메꿔준다는 거고, 이는 간격이 벌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반면에 풀럼의 전방 압박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체계가 잡힌 채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전방 압박은 앞에서 공 쪽에 직접 압박하는 선수뿐만 아니라 뒤쪽도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풀럼은 1대1로 잘 묶으면서 맨유가 도무지 패스를 할 공간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도루구는 마운트에게, 마운트가 이렇게 뒤쪽으로 패스를 하는데 여기서 패스 미스가 크게 납니다. 풀럼 입장에서는 지금 마운트한테 2명을 투자하더라도 이득인 게 일단 공이 앞쪽으로는 못 나갔잖아요. 그래서 뒤로 나간 것만 해도 큰 성과였는데 여기서 마운트가 뒤쪽에 있는 루크쇼에게 제대로 패스하지 못하면서 아예 패스 미스가 돼버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맨유 그리고 풀럼 둘 다 체력을 사용했지만 얻어지는 결과값은 다릅니다. 그리고 소모되는 체력의 양만 따졌을 때는 아까 맨유가 훨씬 더 많이 소모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전방 압박이라는 건 저는 호흡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명이 갑자기 독단적으로 뛰는 게 아니라 약속된 상황, 또 준비가 된 상황, 이런 데서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맨유도 수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5-2-3 형태로 간격 잘 맞춰놓고 수비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사실 풀럼도 맨유의 수비 숫자가 가운데 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에다 패스를 넣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데르센이 이렇게 롱킥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소유권을 잃게 되는 풀럼이거든요. 그래서 맨유도 자기가 잘 갖춰놓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잘 갖춰 놓는다면 수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더 체크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도 사이드백의 1대1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도 맨유가 전환 잘 해가지고 달로 쪽으로 오픈을 해놨습니다. 풀럼의 수비진도 자리를 잡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달로가 이런 식으로 바로 크로스를 올린다면 풀럼의 수비들은 이 방향으로 가면서 공은 이렇게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올릴 타이밍이 좀 적절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달로가 지금 이 정도 공간이 있으니까 이 공간을 이용해서 한번 1대1을 시도해봐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달로는 이렇게 안쪽으로 꺾습니다. 저는 이 판단도 일단 매우 아쉬웠다고 느꼈고요. 여기서 결국에는 약발인 왼발로 역크로스로 올리게 되고 수비가 너무 손쉽게 걷어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장면들을 2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맨유는 앞으로도 이런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중에 어찌됐든 사이드로 예쁘게 오픈을 하더라도 그 사이드에서 메이드가 안 됩니다. 간단하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3백의 정점이라고 불렸던 팀들, 예를 들어 사비 알론소 감독의 레버쿠젠, 그때 만약에 오른쪽 사이드백, 그때는 프림퐁이었겠죠. 프림퐁이 여기서 공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프림퐁은 아마 여기서 1대1을 시도할 겁니다. 반면에 이게 왼쪽이라고 가정하면 인테르의 디마르코 같은 선수들도 직접 돌파 후에 더 깊숙한 공간에서 컷백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 줬을 겁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맨유의 지금 사이드백들은 포백일 때를 생각하고 데려온 풀백 내지는 키운 풀백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1대1 돌파 능력이 성장이 잘 안 돼 있거나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또 두 번째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 팀의 사이드백이 이런 능력을 가졌다면 이 오픈된 찬스에서 지금처럼 역크로스 올렸을 때 그게 마냥 사이드백이 잘못인가? 라는 생각이죠. 선수가 잘 해내지 못하는 걸 계속해서 시키는 감독의 잘못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지금 당장 아모림을 자르자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맨유라는 선수단의 스쿼드에 맞는 건지는 지켜봐야겠죠. 지금 당장 뭐 백스리를 엎어라 이런 게 아니라 전술적으로 부분적인 타협은 또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실점 장면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실점 장면의 시작점은 맨유가 전방 압박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 전방 압박 자체는 나쁘고 좋은 건 없죠. 성공하는 전방 압박은 좋은 거고 실패하는 전방 압박은 나쁜 겁니다. 근데 맨유가 여기서 전방 압박하다가 결국에는 풀려버려요. 근데 그렇게 풀려서 한 번에 크로스를 당했는데 도루구가 잘 걷어냈거든요. 근데 달로가 여기서 안일한 컨트롤로 인해서 이워비에게 공을 뺏기게 됩니다. 사실 달로는 교체로 들어왔기 때문에 체력도 빵빵할 테고 저기서 저런 컨트롤할 이유가 없었는데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달로가 공을 뺏겼던 그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공격수들은 이미 전방 압박을 해놨기 때문에 체력들이 좀 떨어진 상태였고 특히나 쿠냐나 은베모는 더더욱 그렇겠죠. 게다가 뺏긴 위치가 이렇게 공격수들과 넓은 간격을 형성하고 있는 위치여서 공격수들이 수비 지원하기에는 일단 좀 거리가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풀럼은 풀백까지 사용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안토니 로빈슨이 이워비에게 공을 주고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뛰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달로는 안토니 로빈슨을 신경 쓰느라 이워비에게 제대로 접근하지 못합니다. 달로가 이워비에게 접근하는 순간 이워비는 안토니 로빈슨에게 패스를 줄 테니까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달로가 안토니 로빈슨을 체크하는 거니까 은베모가 내려와서 수비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은베모는 아까 전방 압박하느라 내지는 72분까지 체력을 쓰느라 여기까지 빠르게 커버를 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간격이 넓은 상황에서 뺏긴 것도 한몫했죠. 결국 은베모는 이워비가 접으면서 올릴 때 접근조차 하지 못하면서 크로스를 허용했고 맨유는 여기서 스미스로우에게 실점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맨유 선수들도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얘기죠. 전방 압박 좋습니다. 근데 전방 압박이라는 건 체력이라는 자원을 많이 소모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실 겁니다. 이 전방 압박을 90분 내내 할 수 있을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선수들의 체력을 조절해주면서 정확한 계획 아래서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이번 경기에서 느끼게 되는 장면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자체가 압박이 강하기 때문에 이 전방 압박의 강도 조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성적과 관련이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감독이 포스테코글루죠. 90분 내내 강력한 전방 압박을 유지하길 원했고 그 결과 선수들이 많은 부상 그리고 결국엔 리그 17위라는 성적과 함께 토트넘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아모림이 추구하는 플랜 A는 강력합니다. 하지만 그게 실현이 됐을 때 강력한 거고요. 너무 이상적인 전술이 아닌지 이런 것들은 시즌 초반이니까 더더욱 체크를 해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빠르게 얻어맞고 치료하는 게 더 좋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같이 체크해봐야 될 부분이 아모림이 너무 플랜 A만 추구하는 것은 아닌가입니다. 실제로 맨유 상대로 무승부를 거뒀던 풀럼의 마르코 실바 감독이 경기 끝나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수비하는지 알고 있었고 백5로 압박하려는 걸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압박을 당할 몸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중앙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 수 있죠. 그들이 중원에 2명만 두고 뛰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3명에 이워비를 더해 수적으로 우위를 점하려고 했습니다. 단순했어요. 이런 인터뷰 내용을 보면 아모림이 계속해서 일관된 전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대 감독들에게는 분석할 거리를 제공하는 걸 수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상대방에게 맞춤 전술로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